최근에 이제 대선 당시에 뭐 그 어떤 언론의 인터뷰권으로 최근 정부 여당에서 이제 가짜 뉴스 공세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그걸 이제 인용한 거를 문제 삼아서 방심위에서 가중금도 내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것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도 있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사전 보고 못 받았습니다만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네, 뭐 다 보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그분이라는 말이 대선 국면 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들으신 바 있죠? 말씀 지금 듣겠습니다. 네, 21년 10월 9일 모 언론의 최초 등장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김만배가 남욱에게 말했다가 아니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묘한 표현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3일 뒤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께서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다. 아무리 보호막을 쳐도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누구인지 짐작한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물론 이 자체가 나중에 가짜뉴스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 내용을 아실 테고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언론 보도들이 막 잇따랐어요. 그러면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게도 뭔가 상황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말씀하신 뉴스가 가짜 뉴스였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검찰에서 가짜 뉴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검찰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정수 검사장이 얘기했죠. 네, 예. 지금 수사팀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바뀐다고 다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대법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용 보도한 언론들한테 뭔가 상황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괴롭힌다. 국가 권력이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진실이 부합되느냐가 문제겠죠. 위원님 이제 어떤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뉴스타파 건이 아직 확인 중에 있는 거죠. 저 문제 의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내용 자체는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게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중앙지검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좀 문제의식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안 들으시니까 기록에 남기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저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체포동의안 제출하면서 설명을 하셨죠, 국회에서. 9월 달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네, 9월 달에 하신 게 있죠. 추석 직전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다 하지 못하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95년도부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법무부 장관들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글자 수가 총 한 4만 자 됩니다. 39,215자인데요. 우리 한정환님께서 그 중에서 거의 3만 자 가까이 하셨어요. 위원님, 저거에서 글씨수를 보실 게 아니라 저기서 과연 부결된 게 몇 건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없어요. 답변이라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하고 싶으시면 내년 5월 이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박상청 강금실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글자가. 제가 왜 글자 수를 제가 안 셌냐면요. 다 서면으로 냈습니다. 다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다 서면으로 냈습니다. 지금 가결, 부결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서면으로 냈습니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결국에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를 또 따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법적 절차로.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요. 이기남부터 김현웅 전 장관까지, 그 다음에 박상기부터 박범계 장관까지, 이게 문재인 정부거든요. 한번 보시면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존중하니까 상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설명하신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하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그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그러니까, 듣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존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의원과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자, 이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 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돌자 보답을 해야 할 공생관계였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거 백현동 사건이잖아요.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저도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이거, 많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근거가 상황에서 뭔지 영장 한번 모르겠어요.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잠깐만요, 무죄 받은 것처럼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거 너무 지금 오래 그러시네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증 평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판단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답변입니다.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예. 그 질문하시려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뭐 제가 아예 뒤에 이야기.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김민섭이라는 사람이 실세로서 공무원의 각종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그걸로 구속됐어요. 아니요. 언론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주체가 확인된 인물이라고 했어요. 위원님, 그분 그걸로 인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요. 지금도 구속됐었죠. 판결이 확정됐나요? 판결 확정됐죠? 아니 지금 이걸로 지금 그렇게 브로커한 혐의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된 거 있죠?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자, 정리하십시오. 성남시에서의 그 허가방으로 활동한 거 맞죠? 판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확정돼 있잖아요. 자, 답변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정리합시다. 예. 답변입니다. 아, 이거 하나만 하지 마십시오.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사기관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거는 신문 기자들이 쓰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설명드리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한테 검찰이 어떤 입장으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권진성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도 판결 확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거 설명하는 건데 그게 판결로서 확정이 안 됩니까?